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불안한 나로부터 벗어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불안한 나로부터 벗어나는 법. 바바라 버거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단호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단호함에 대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의견을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호함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단호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호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호함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방어하는 나의 권리를 방어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호함의 태도를 가지고 좀 공격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격적인 태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단호함은.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힘 있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호함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마누엘 스미스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단호할 권리 10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누엘 스미스 님이 쓰신 노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라는 책에 단호할 권리 10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그 10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단호할 권리, 그 부분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단호할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고 그 시작과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할 책임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네 번째, 우리에게는 생각을 바꿀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실수를 범할 권리가 있다. 또 그 실수에 대해 책임질 권리도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는 모르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일곱 번째,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선의에 좌우되지 않고 그 선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여덟 번째, 우리에게는 의사를 불합리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아홉 번째,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열 번째, 우리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노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장을, 나의 견해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거기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의 습관이 정말 뭐 한순간에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터득하려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해요. 꾸준한 연습을 해야 내가 이러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런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 입장을 가능한 한 분명히 밝혀라. 공손하되 결연한 태도를 견지하라. 상대가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라. 두려워 말고 당신 의견을 거듭해서 주장하라. 이럴 때 공손하되 결연하게 그렇게 주장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당신의 입장에 충실하라.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당신이 책임질 몫이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은 상대가 책임질 몫이다. 당신의 선택과 의견 등을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상대에게 당신이 그의 말을 열심히 듣고 감정까지 헤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 상대가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틀렸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틀렸을 거라고 자책해서도 안 된다. 타협을 위해 당신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걸 명심하라. 인간관계가 참 힘들잖아요. 이러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좀 더 서로 간의 오해도 줄고 그리고 또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내 의견을 주장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을 자꾸 내 자신한테 각인하고 하면서 이러한 말의 습관을 바꾼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표현들을 할 수 있고 내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예가 나오거든요. 그 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대방 입장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 의견을, 내 생각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요. 당신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당신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일단 먼저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 의견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당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대답은 여전히 노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나의 대답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나의 생각을 제대로 단호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지만 나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면 내가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불행하다 생각이 되고 왠지 기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상대방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이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일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단호한 표현들은 꼭 내가 생각하고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뭐 가까운 사이에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사이에서도 그렇고 충돌이 생기는데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충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감춰진 그 말 속에 행동 속에 감춰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부정적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 질문. 부정적 질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상대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의 입장을 변호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비판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예요. 그런데 여자분이 오늘은 왠지 혼자 있고 싶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자주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혼자 있겠다고, 혼자 보내겠다고 하니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주말을 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화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로 내가 화내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고. 또는 이번 주말을 나 혼자 보내고 싶다고 해서 왜 내가 불만이지? 그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나 혼자 시간을 보내려 한다고 해서 왜 내가 불만이지? 그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뭐 너가 같이 있고 싶으니까 뭐 당연히 너랑 뭐 할 계획이 있었는데 너가 혼자 쉰다고 하니까 화가 나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이 화를 왜 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화내는 것에 대해서 왜 화가 나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하라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일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때 그럴 때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좀 더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아야지만 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고 상대방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끔 서로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질문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오해도 안 생기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화내고 싸우고 그냥 헤어진다. 그래 알았어. 너는 너대로 놀아. 그러면서 화내고 그날 헤어지고 다음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게 하면 정말 냉전이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또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아니면 뭐 다른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머님과의 그런 대화에서 딸이 어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막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고 막 그러시겠죠. 근데 그렇게 아니면 말리거나 화를 내거나 자신을 이해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의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깨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해서 자식을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은 공감이 가요. 그리고 자식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자식의 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자상하고 너그러우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보는 선입견에도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의 일에 꼬치꼬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성장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놓아줘야 한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런 믿음과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머니는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지만 자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나조차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데 자식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식이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머니가 항상 자식을 편들 수는 없다. 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자식 편을 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머니라고 항상 자상하고 너그러우며 사랑을 베풀 수는 없다. 네,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걸핏하면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 네, 자식이니까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간섭을 하게 되지요. 자식의 성장에도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은 자식일 뿐이다. 성인이 되어도 어린애여도 성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자식은 자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내 의견을 낼 때는 단호함을 잃지 않고 그 단호함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한다고 해서 뭐 딱딱하게 확실하게 그냥 뭐 카리스마 넘치게 막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내 의견을 따뜻하게 그리고 온화하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인간관계가 수월하고 그리고 또 가까운 사이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서도 좀 더 서로를 위한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또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러한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관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